어떤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의사 표현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무슨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싶으면요, 이건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요. 외연과 내포가 있어요.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있잖아요. 그 문장이나 단어를요, 외연과 내포로 나눠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사과 어떻게 생겼어? 빨갛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외연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맛있어, 달아. 그 다음에 잘 익은 사과는 딱딱해, 아삭아삭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내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이 두 가지로 설명하면 일단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를 하는 건 아니죠. 이해를 하는 건 아니라 얘에 대해서 설명만 들은 거예요. 묘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떻게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왜? 근데 그 복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노출을 하면요, 2단계, 3단계에 있는 2발, 3발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고흐처럼 돼요. 당대 발복을 못하고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하게 되는데,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요거랑 요거를 많이 설명해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 설명을 안 해요. 복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 복압을 왜 잡는지, 이런 걸 설명을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요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잡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잡는지를 설명하려면 1번하고 2번을 좀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압이라는 게 뭐냐, 복강내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설명을 했었을 때요, 이거를 형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형상으로 설명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숨 쉬는 움직임이 유지되는 능력이에요. 제가 숨을 쉬고 있을 때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움직여요? 복부는 전면하고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부풀어 올라요. 뒷면은 어떻게 돼요? 뒤에 척추뼈가 있으니까 후면으로 부풀어 오를 수가 없죠. 그 등 쪽에서는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는 움직임이 유지돼요. 그래서 복강내압을 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외연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유지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압 유지 능력을 외연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속성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었을 때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포의 뜻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 몸에 음압이 걸릴 수도 있고 양압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내 몸에 배 안에 강한 압력이, 양압이 걸렸을 때 그 압력을 유지하는 능력, 음압이 걸렸을 때 그 음압을 유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이 곧장 뭐예요?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 결국 이게 호흡하는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내포로 설명했을 때는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설명을 했고,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을 너무 이게 어려운 말이니까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호흡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복압 유지 능력, 복강내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요, 이전에 있는 유튜브가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압 유지 능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로 이제 논의의 초점을 옮겨보려고 해요.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두 개를 일단 구분해 놔야 돼요. 이게 근력인 건지 능력인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카드놀이를 만약에 잘하고 싶어. 포카의 귀재야. 근데 그 포카의 귀재가 되려면 그 포카는 암산을 잘해야 됩니까? 뻥을 잘 쳐야 됩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잘해야 됩니까? 어떤 능력인가? 다 잘해야 되죠. 카드놀이를 잘하는 거는요, 한 가지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 있어야 돼. 연산 능력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둑을 잘 둔다든가 뭐 게임을 잘한다든가 포카를 잘한다는 거는요, 그걸 지력으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능력이에요. 여러 가지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근데 복압 유지 근력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저는 항상 복압 유지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복압은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요소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근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근력은 어떻게 됩니까? 단일 근육을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근육이에요. 이게는 한 가지 요소예요. 단일 요소의 근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복압 유지 능력은요, 어떤 근력으로 잡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복압 유지 능력은 근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의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력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분해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근에 해부학에서 신체를 이해하는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하면요, 해부학에서 이 생체 역학이라는 게 생겨요. 내 몸에서 그 뉴턴의 고전 역학을 인체 몸에 적용하는 거야. 내가
퍼포먼스를 엄청 내기 위해서는 팔각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퍼포먼스를 엄청 세게 내기 위해서는 다리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막 물리적인 세계의 법칙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생겨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 왜냐면 사람 몸이랑 이랑 다르잖아. 제가 그 얘기 했나?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교수님한테서 들은 소리야. 교수님 모임이 있을 거 아니야? 교수님 모임 중에 골프 치는 모임이 있는데 그 골프 치는 모임 중에서 제일 골프 못 치는 교수가 어느 교수인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랬더니 뭔 거 같으세요? 물리학과 교수들이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각도로 쳐야 돼, 이 각도로 쳐야 돼. 말도 엄청 많고. 근데 스윙 하나가 1초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연습으로밖에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초 움직일 때 요렇게 꺾고 해가지고 쳐야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역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몸을요, 그 고전 역학으로 이해하는 거 좋긴 한데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점점 이렇게 발달하다가 나중에 이게 운동학이라는 게 나와요. 이 운동학은 뭐냐면요, 키네지올로지라고 하는데 얘는 살아있는 몸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걸로 넘어오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몸은 다른 게 뭐가 있죠? 죽은 몸하고. 살아있는 몸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숨을 쉬고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있어요, 이 특징이. 죽어있는 애는 이게 두 개 없죠. 숨이 없고 누워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해해야 돼요. 이 운동학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숨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중요성과 연구가 점점 강화되니까 나중에 결국 뭐가 나오냐면 결국 복강내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복압이 나와요. 여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복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복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맥길 박사님하고 조세핀 키라는 선생님이에요. 그 두 분이 제일 유명한데 그 두 분이 하시는 말을 제가 따와서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이 원기둥이다. 바디 실린더라고 얘기해. 몸통이 바디 실린더래. 바디 실린더인데 어떤 실린더냐? 여기 열려 있어요. 위에 뚜껑하고 아래 뚜껑이 열려 있어요. 위에 뚜껑하고 아래 뚜껑이 열려 있는 실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압 유지 능력이. 그럼 기압차를 유지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밀폐시켜야죠. 실링해야 되죠. 실링해야 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위에 있는 뚜껑을 닫아야 돼.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뚜껑을 닫아야 돼. 세 번째, 복벽 전체를 이루는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 그래서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요. 복압 유지 능력은 바디 실린더라는 개념으로 해서 위에 있는 뚜껑을 닫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뚜껑을 닫는 게 두 번째, 그 다음 복벽 전체를 이루는 근육군들의 강화를 시키는 게 세 번째,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복압 유지 능력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죠. 어떻게라는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복강내압을 잡는지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케이스를 제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에 강한 압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게를 줘가지고. 강한 압력을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깡통이 찌그러지려고 그러죠. 근데 찌그러지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여기? 숨을 쉬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유지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복압 유지 능력의 외연을 설명할 때 숨을 쉬는 자연스러움이 움직임이 유지되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여기로 다시 넘어오면 찌그러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숨을 쉬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유지돼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덧붙이면 여기 지금 찌그러뜨리고 있으니까 내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양압이라고 그래요. 양압 조건에서 제가 숨을 쉴 때 코로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죠.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몸통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살짝 팽창하죠. 그래서 들숨에는 살짝 팽창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숨을 내쉬어요. 내쉬면 어떻게 되죠?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 내 내부에 있는 움직임은 어떻게 돼요? 살짝 줄어드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게 힘을 쓴 게 아니라 그냥 공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걸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걸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날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살짝 수축하는, 날숨에서는 이런 움직임. 양압이 눌렸을 때, 내가 완전히 양압이 걸렸을 때 찌그러들려고 하는데 이 찌그러들려는 와중에서도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을 반복할 때 들숨과 날숨의 움직임이 유지돼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이게 가능하니까 이런 걸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A라는 케이스예요. 그 다음 두 번째 B는 윗면의 덮개와 아랫면의 덮개가 뚫려있는 원기둥인데 얘랑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잡아당겨, 아래 위로.
그래서 위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아래 위로 잡아당기면 내 몸통이 커지려고 그럴 것 같잖아. 그럼 커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는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걸려요? 여기서 음압이 걸려요. 음압이 걸리면 어떻게 공기가 막 들어오려고 그러잖아. 여기가 지금 저기압이면 고기압에 있는 공기들이 막 들어오려고 지금 막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기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나는 내쉬면서 숨이 살짝 나가야 돼. 부풀어 오르는 움직임이 유지돼야 돼.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실 때는 공기가 들어오는 거 말고 내가 숨을 들여오시는 자연스러운 움직임만큼 살짝 수축하는 움직임이 유지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도 똑같죠. 들숨에서 음압인 조건에서도 들숨에서는 살짝 부풀어 오는 움직임이 유지돼야 돼. 음압 조건이지만. 들숨. 그 다음에 날숨에서는 숨을 들이마실 때 음압 조건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오려고 하지만 그거에 저항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라는 걸 했었을 때 A번이라는 케이스와 B번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양압에 저항하면서 복압 유지 능력을 만들 수 있고 B번 음압에 저항하면서 복압 유지 능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나오면 그냥 설명으로 끝난 거고 그럼 실제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미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B를 하고 있죠. 저희 요가원에서 이거를 이제 주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왜 주로 하냐면요. 양압에 저항하잖아요. 양압에 저항하면 이게 들숨이 좋아져요. 그 음압에 저항하면 이게 날숨이 좋아져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일단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보다도 A라는 조건하고 B라는 조건하고 두 개 다 호흡이 좋아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좋아지는 거 마찬가지인데 A라는 케이스로 내가 호흡을 좋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후굴이랑은 상관없는 상태에서 복압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것도 좋게 만들고 복압도 잡고 싶거든. 웅크리는 상태에서 복압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역도 하시는 분도 호흡의 길이가 길어요. 고강도에 있는 그 고중량에 있는 리프팅 하시는 분들 코가 안 세면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안 좋냐? 후굴이 그 요가 하시는 선생님들만큼 크게 각도가 나오지는 않지.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 왜 후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역도 하면서 복압 잡는 것보다 후굴 하면서 복압 잡는 게 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했을 때는 저는 요가의 목적이요.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을 넓히고요. 추간판 사이에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역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저의 목적은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을 넓히고 그 다음에 추간판 사이에 있는 공간을 넓혀서 공기가 들어가는 폐의 용적을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후굴 조건에서 복압 잡는 걸 더 좋아해요.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동하냐면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복압은 상체를 뒤로 젖힐 때 상체를 이렇게 뒤로 젖히게 되면 배가 팽창하죠. 팽창한 상태에서 저항하는 능력. 팽창해서 말하는 능력, 숨 쉬는 능력. 복부가 팽창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항하는 운동을 우리 맨날 하고 있고 정상 복압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여기가 이제 복압인 거예요. 여기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 복압을 1번, 2번, 3번까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복압이 왜 필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됐어. 외연으로는 숨 쉬는 능력이요. 그 다음에 내포로는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이야. 어떻게 잡아? 양압에 저항해. 음압에 저항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윗면의 덮개와 아랫면의 덮개가 뚫려있는 원기둥이다.